포항시에서도 이달 초부터 수돗물 필터가 검붉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포항시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 운하와 영일대 해수욕장 등 포항의 주요 관광지가 관광특구로 지정돼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올 들어 경북에서 벌에 쏘여 병원 신세를 진 환자가 지난해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에서 네 번째로 영희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죽도시장과 포항 운하, 송도, 영일대 해수욕장을 아우르는 포항 중심 시가지 일원인데 침체된 포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기대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포항시 영일만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했습니다. 포항시 송도동에서 환호동을 잇는 약 2.41제곱킬로미터 73만 평으로 포항 운하에서 죽도시장, 송도,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관광특구로는 33번째, 경북에서는 1994년 경주와 97년 울진, 2010년 문경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이번 지정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보유 여부,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을 통한 국도비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 휴게 음식점의 5개 영업 허용, 축제 및 행사 시 도로 통행 제한 요청, 5개 광고물 표시 방법 제한 완화 등 규제를 덜 받습니다. 무엇보다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개발 의지를 확인한 민간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특구 지역 내에는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겹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해상 케이블 사업, 특급 호텔 유치, 구포항역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유일의 해양 관광 특구가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 관광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신라 문화제를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하는 사업은 신라 K-팝 커버 댄스 페스트와 코스프레 퍼레이드 경연대회, 저작거리 부스 운영 등입니다. 올해 신라문화제는 신라 화랑에게 풍류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황성공원과 시가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1일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1회 시민 원탁회의에 참가할 시민 2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며 원탁회의에서 토론을 이끌어가는 진행요원 40명은 오는 26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1회 시민 원탁회의 의제는 지난 7일 시범회의에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포항시에서도 이달 초부터 수돗물 필터가 검붉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포항시는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샤워기 필터가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필터를 새로 교체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수도꼭지에 물티슈를 대고 10분 정도가 지나자 황토색 얼룩이 생깁니다. 많이 불안하죠. 애들 또 하필이면 또 발진이 막 올라오고 등하고 이런 허벅지 이런 쪽이랑 이렇게 빨갛게 땀띠 같은 것처럼. 이 아파트 65건을 포함해 접수된 피해 신고만 96건. 수돗물로 요리나 설거지를 해왔던 주민들은 이제 생수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 속 망간과 염소가 반응하면서 검붉은 이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소독을 위해 염소 함유량을 높이면서 망간과 염소의 반응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수질 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에는 적합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열흘 넘도록 계속된 현상에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제 발진 부분, 피부 가려움증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사람 인체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자 포항시는 뒤늦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터 부분하고 이제 저수지에 침전물을 수거를 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8명의 전문가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무슨 성분인지는 정확히 밝혀내겠습니다. 인천에 이어 포항 수돗물에서도 검붉은 이물질이 나오면서 믿고 마셔야 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져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독도 방문객은 17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반일 감정이 증폭되면서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인 14일부터 16일까지 육지와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표 대부분이 이미 판매된 상태입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4,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KBS가 비상 경영 계획에 따라 포항과 안동 등 7개 지역 방송국 폐지를 확정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 남울릉 지역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KBS 포항방송국이 지역사회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못했다면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지 폐지를 결정한 것은 공영방송의 의무를 포기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동에서는 지난주 13개 시민단체가 KBS 지역방송국 폐쇄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반분권적 발상이고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KBS의 기본 철학을 스스로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오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정신병원 환자 40살 A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 중 병원에서 외출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과정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오천읍 지역 28개 자생단체가 포항시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천읍 자생단체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SRF 반대 민원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낙연, 박정호 의원을 주민 소환하는 데 대해 방법과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 오천읍 이장협의회와 체육회, 원동, 문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등 자생단체들은 주민 소환 추진으로 오천의 이미지만 나빠진다며 서명을 중단하고 포항시에도 특단의 환경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포항 앞바다에서 고래가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이 고래의 귀환을 바라며 창작 뮤지컬을 준비합니다. 한 주간 문화 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귀신고래가 나타나지 않아 축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마을 사람들. 포항 송도를 배경으로 고래의 귀환을 바라는 사람들의 사연이 판소리와 성악, 부용으로 어우러집니다. 걸쭉한 사투리가 자연스러운 연기자들은 포항 출신의 국악과 성악계 기대주들입니다. 사라졌던 고래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극의 내용처럼 저희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뮤지컬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던 고래였지만 70년대 중반 이후 자취를 감춘 귀신고래. 한국계 귀신고래의 최대 서식지였던 포항의 예술인들이 사라졌던 고래를 무대로 불러낸 겁니다. 포항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피부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고요. 이번 뮤지컬은 지역 교사들로 이뤄진 연주단을 포함해 70여 명이 무대에 오르며 공연 당일 고래를 콘텐츠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공연입니다. 예심 국악소리가 마련한 마당극 석곡견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지고 여성과 학생,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무용극 아리랑 꼬레아 우라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며 2019 여름 등대축제 너는 더 빛날 거야가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올 들어 벌에 쏘여 이송된 환자는 3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나 증가했습니다. 또 벌집 제거를 위해 119가 출동한 사례는 올 들어 8,200여 건이며 이번 달에만 하루 평균 312회 출동했습니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무더위에 벌이 서늘한 주택가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며 119로 신고해 벌집을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오늘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거나 강화되는데 내일도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잠시만 외출해도 온몸이 땀범벅으로 변하는 날씨입니다. 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려오고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더위가 식지 않는 건데요. 경주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고 특보가 잠시 해제됐던 영덕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내일도 밤낮으로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울진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광복절에는 일본 규슈 지역을 관통한 뒤 금요일에는 독도 해상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목요일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31도에서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 낮 기온은 울릉도 31도, 독도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오는 동안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